63번 문제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세 수의 합이 나와 있는데 두 개 이상의 숫자의 합이 이렇게 구조되어, 두 개 이상의 숫자가 합이 구조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저 등식을 변형해서 식을 이용해서 좀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b만 남기고 c를 넘겨요. 그럼 a 플러스 b는 뭐랑 같으냐면 이 a 플러스 b는 3-c랑 같은 거 이해됩니까? 플러스 bc 한 다음에 b 플러스 c 얘네 둘만 남기려면 a가 넘어가야 돼요. 그럼 b 플러스 c는 3-a랑 같고 플러스 a c 플러스 a는 3-b랑 같아요. 아까랑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는 a하고 b 미지수가 두 개였는데 이제는 c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미지수의 개수가 줄면 계산이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분배를 합니다. 이 상태는 안 되니까 분배. 그럼 3ab 마이너스 3abc 마이너스 abc 플러스 3bc 마이너스 abc 플러스 3ca 마이너스 abc. 그럼 3으로 묶어내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세 개항이 묶여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할 수 있나요? 마지막에 마무리 할까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고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근데 얘는 얘네 둘을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이 둘을 가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그렇죠. 이 숫자를 대입합니다. 3의 제곱 9 얘는 15 플러스 2 이만큼 가로. 따라서 이 가로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따라서 가로는 마이너스 3. 이 가로가 누구냐면 얘예요. 이 부분. 얘가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9가 됐고, 근데 이제 ABC만 찾으면 됩니다. ABC는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ABC는 이제 이걸 보고 찾아야죠. 이거 보고. 이렇게 내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에서 마이너스를 빼내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맞습니까? 얘를 전개하면 뭐가 나오냐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다 숫자 또 집어넣어요. 3 곱하기 이것 15 빼기 이거. 이게 누구냐면 이 가로였었어요. 이 가로. AB, BC, CA 합.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이니까 플러스 3. 그리고 얘 왼쪽에 나와있죠? 10 마이너스 3ABC. 그럼 이렇게 해서 3ABC가 넘어가게 되면 이 값이 얼마냐면요 18 곱하기 3이죠 54 넘어오면 10 마이너스 54니까 마이너스 44. 그래서 ABC의 값은 아니네요. 이럴 필요 없었네요. 그냥 3ABC 값을 집어넣으면 되네요. 3ABC의 값이 마이너스 44잖아요. 여기 있어요. 3ABC 값이 마이너스 44. 그럼 마이너스 9 플러스 44 35. 네, 이렇게 되겠죠. 65번 직립면체가 있고요. 세 모서리 길이의 합, 대각선 길이,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라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둡니다. 가로, 세로, 높이죠. 일단 모서리 길이가 다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지금 다 틀리다는 가정하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 만들어 봅시다.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 1번, 대각선 길이 2번, 건널비 3번. 모서리 길이는 A가 몇 개 있냐면 4개 있죠. B가 4개, C가 4개 다 더하면 4A 더하기 4B 더하기 4C니까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배한 값이 전체 모서리 길이 48이 돼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이 12가 됩니다. 그 다음 대각선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대각선 길이는 2개 변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 변이 필요해요. 이 변. 그리고 이 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대각선 길이는 이 길이에요. 직립면체 대각선 길이. 그럼 첫 번째 어디부터 가냐면 여기서부터 구해봅시다. 이 변. 이 변은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밑면이 직사각형이거든요. 가로가 A, 세로가 B짜리인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변 길이를 내가 만약 x라고 두게 되면 x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따라서 x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요. 루트 x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또 다시 어떤 삼각형이 필요하냐면 이 삼각이 필요합니다. 이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 직각삼각형. 여기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여기는 c가 돼요. 이 변이 대각선 길이죠. 이 대각선 길이를 y라고 합시다. 그럼 y의 제곱은 이 변 제곱. 루트가 있는 걸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이 변의 제곱 c제곱. 따라서 대각선 길이 y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은 여기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은 공식 이겁니다. 루트 가로제곱 더하기 세로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 써보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게 대각선 길이인데 대각선 길이가 루트 54네요.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54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건널비. 건널비는 지금 직육면체라 합동인 직사각형이 각각 3쌍씩이 나오죠. 앞에 보이는 면과 뒤에 보이는 면 한 쌍이 합동이에요. 위에 보이는 면과 아래 보이는 면이 합동이고요.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이 합동. 3쌍이 합동인 도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하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식을 3번 하면 이게 각각 3가지 종류를 하시면 되죠. 그럼 이 직사각형은 A 곱하기 B가 2번. 이 직사각형은 B 곱하기 C가 2번. 괜찮나요?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부분은 가로 A, 세로 C니까 C 곱하기 A가 2번.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건널비는 얘는 모서리와 관련된 거고 대각선 이거였고요. 건널비는 AB가 2개, EAB, BC가 2개, CA가 2개. 그게 건널비. 이걸 구하는 정답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세 개가 동시에 나누는 공식, 얘가 동시에 나누는 공식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을 합에다가 플러스 AB, EBC, ECA 이렇게. 네, 쭉 이제 숫자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얘는 12의 제곱, 144. 이것 54. 플러스 이만큼. 이게 건널비죠. 건널비. 따라서 건널비는 얼마인가 이러면 144 마이너스 54니까요. 92 건널비가 됩니다. 68번의 1번 문제는 이게 역수가 나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역수끼리. 계속 똑같죠? 역수끼리. 짝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짝을 지어보면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 이렇게 짝 짓고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3을 끄집어내면서 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짝지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양변 x로 나눠요. 그럼 x 더하기 3 더하기 x분의 1은 0이 되고요. 따라서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얘네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식을 이용해야 될 텐데, 이용하려면 이렇게 되면 되죠. 이 식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 곱셈없이 변형이에요. 플러스 3에 마이너스 붙고 3 내려오고 앞뒤항 곱하는데 역수라 생략하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써주면 이런 모양이 될 테고요. 얘는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는데 얘를 곱셈없이 써보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앞뒤항인데 앞뒤항은 생략, 곱셈이 역수니까요. 뒤에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5. 이 숫자를 하나씩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그럼 그렇다면 얘도 좀 2번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역수 형태로 짝지을 수. 네,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또 이래요. 이것도 보면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죠. 앞에 건 바로 나오네요. 9 더하기 이거를 써먹으려고 하니까 조금 모양이 안 좋죠. 그치?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아까 말했죠? 3개항 중에 3개항의 합이 있는데 2개항의 합이 나오면 이걸 한 문자로 정리하세요. b 플러스 2는 3-a랑 같다. 여기다 대입해요. b 플러스 2 대신에 3-a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3-2a의 제곱이 되죠. 그런 식으로 나머지도 다 똑같이 c 플러스 a의 값은 3-b,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값은 3-c 이렇게. 이걸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다 이런 모양이 나와요. 3-2b의 제곱 더하기 3-2c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분배합니다. 9 더하기 9 마이너스 12a 더하기 4a 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12b 플러스 b제곱 4b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12c 플러스 4c의 제곱. 그래서 4로 묶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2b 마이너스 12c 마이너스 12로 묶어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9가 하나, 2개, 3개, 4개, 4, 9, 36. 여기만 찾으면 답이 나오겠네요. 이것만. 이걸 찾는 방식은 여기 나온 걸 써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 곱셈없이 변형이죠. 마이너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됨을 알 수 있네요. 어떻게 괜찮겠어요? 네. 남은 이제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자, 다음 등식을 이용해서 A, B, C, D, E, F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죠? 1 집어넣으면 F는 금방 구해지죠. F 값은 얼마냐면 X에다가 첫 번째 1 집어넣으면 좌변은 1, 우변은 다 지워지고 맨 앞에 맨 끝에 F만 남아요. 그래서 F 값이 1인 걸 알아요. 근데 그 다음은 저 오차를 정리하자니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개수 비교하기는 차수가 너무 높고, 그렇다고 수치 대입하기에는 x의 1 말고 딴 걸 대입하다 보면 미지수 a, b, c, d, e 5개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이럴 수는 있겠죠. x의 1 말고 이제는 x의 1 말고 뭐 집어넣지? x의 0 대입해볼까?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d,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 f 1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x에다 2를 대입해요. 이걸로 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의 5제곱 32, 일단 2 대입하면 a, 2 대입하면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더해요. 그럼 이게 지워져요. 그럼 b 플러스 d, 2b 플러스 2d의 값이 30. 그럼 b 플러스 d의 값은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하다 아직도 bd의 값을 모르잖아. bd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bd를 구했다 하더라도 또 나머지 또 남았어요. ACD가 또 남았잖아. 와, 이거, 근데 이걸 또 그들이 합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다 구해야 돼.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가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게 저번에 수업을 할 때 이 부분이 없었던 문제예요. 설명할 때 따로 개념에는 없었던 그냥 문제인데, 이 문제는 조립제법을 이용하시면 문제가 좀 쉬워집니다. 조립제법. 일단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이게 어떤 꼴에서 보통 이런 문제를 많이 푸냐면, 한 문자에 대한 오차. 오차 아니어도 됩니다. 4차에도 괜찮고 3차도 괜찮아요. 한 문자에 대한, 한 문자에 대한, 한 문자에 대한, 한 문자에 대한 이렇게 차수가 똑같은 관계식, x에 대한 똑같은 관계식에 하나씩 차수가 줄어드는 문제 있죠. 그 앞에 개수 a, b, c, d 이런 걸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조립제법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조립제법이요? 누굴요? 저기는 오차를, x의 5제곱. 그럼 x의 5제곱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4차항계수 0, 3차항계수 0, 2차항, 1차항, 상수항까지 모두 0이에요. 그리고 조립제법을 몇 번 하냐면 가로의 개수만큼 5번 합니다. 일단 1부터요? 얘가 0이 되는 값 찾아야 되니까 각각 0이 되는 값이 1이 5번 존재하거든요. 그럼 1 가지고 내려오죠? 곱해 올립니다.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계속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한 번을 했어요. 표치할까요? 한 번 했다는 뜻으로. 또 합니다. 또 x에 1 가지고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면 이렇게. 그럼 또 합니다. 1 가지고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또 합니다. 1 가지고 또 더해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이렇게. 마지막 한 번 1 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쓸 때는 얘가 a입니다. x-의 5제곱 앞에 맨 앞에 붙어있는 개수 a. 그 다음은 쭉 나머지를 타고 올라가면서 얘가 b, 얘가 c, 얘가 d, 얘가 e, 얘가 f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풀고 나면 약간 노가다성이 좀 짙긴 하지만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 왜 1가지고 조립제법을 5번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조립제법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조립제법이죠. 이거. 이 노란색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x5제곱을 x-1로 한번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몫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머지가 중요하거든요, 나머지. 근데 생각해봐. 이 x5제곱과 오른쪽에 있는 이 우변식은 서로 같죠? 그런가요? 이 x5제곱과 우변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저 좌변식 x5제곱을 x-1로 나눈다는 얘기는 우변을 x-1로 나눈다는 뜻인데 이해됩니까? 우변을 x-1로 나눈다. 그럼 x-로 나누면 얘는 나머지가 남을까요? 안 남겠죠. 왜냐면 x-5가 5개나 곱해져 있기 때문에 x-로 나누면 몫은 x-의 4제곱이 남겠지만 나머지는 안 남겠죠.
그럼 여기도 나머지 안 남죠? x-1의 얘도 인수를 가졌으니까 나머지 안 남고, 얘도 x-1의 인수를 가졌으니까 나머지 안 남고, 나머지 안 남아요. 그럼 처음에 x-1이란 값, 그 0 만드는 x값 1로 조립제법하면 맨 끝에 남는 나머지는 결론 얘란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얘는 계산을 했고, 한 번 x-로 나눴으니까 얘는 x-1 하나 없어지고, 얘는 차수가 1차가 떨어지고, 2차, 3차, 4차 이렇게 된 꼴이에요. 그럼 이번에 여기서 또 x-1가 1가지고 또 조립제법 한다는 뜻은 여기는 또 우변을 x-로 한 번 더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또 나머지 안 남고, 나머지 안 남고, 나머지 안 남고, 나머지가 여기서 남는 거죠. 뒷값. 아, 죄송해요. 나머지 안 남고, 여기 지금 없는 상태니까. 그럼 두 번째 x-로 나누게 되면 그때 남는 나머지는 이게 이 값인 거를 예상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x-1이 5번 곱해져 있고 5번, 4번, 3번, 2번 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자일이 거듭제곱 형태로 저렇게 처리되는 문제는 그게 0이 되는 1 가지고 조립제법 5번 하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나머지를 쭉 아래에서부터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A, B, C, D를 잡아주면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115번은 주어져 있는 3차 다항식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 얘가 x-1과 x 플러스 2랑 x-1을 인수로 한다는 뜻은 인수로 갖는다는 뜻은 이들의 곱으로 처리된다는 뜻이죠. 인수로 갖는다라는 뜻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치? 같은 말이었죠? 인수로 갖는다, 나누어 떨어진다. 혹은 인수분해 된다. 아직 인수분해 파트가 안 넘어가긴 했지만 중3 때 우리가 중3 교육에 인수분해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괜찮죠? 네. 그래서 뭐부터 하냐면 x의 전개도 괜찮아. 이거는 전개에서 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ABC라는 저기 주어져 있는 미정계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계수 비교 아니면 수치 대입을 정리하는데 만약 첫 번째 방법이 계수 비교로 갔다면 계수 비교법 그냥 분배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변을 분배합니다. x가 제일 많이 곱해지면 x가 3번이죠. 그럼 x 2번, x 2차의 계수는 여기는 상수와 여기는 상수와 여기는 상수를 더한 게 x 2차 계수가 된다. 이해됩니까 이거? 왜 저번 시간 설명할 때 이랬잖아. x-1, x 플러스 2, x-2. x 2차를 만들려면 여기 x, 여기는 상수 마이너스 2. 아니면 여기 x, 여기 상수 플러스 2. 아니면 여기 x, 이쪽 상수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cx 제곱. 네. 그래서 이 개수를 모아보면 이래요. 옆에 개수를 모아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2 이게 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x 한 번 여기는 가로 3개 중에 x 하나만 뽑고 나머지 2번은 이렇게 나머지 2개 가로에서는 상수항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상수항 2개씩 곱해진 게 3번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c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할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2개 상수항 곱한 것 마이너스 2 이렇게 2개 상수항 곱한 것 마이너스 2c 이렇게 상수항 2개 곱한 것 플러스 2 마지막은 상수항만 다 곱한 것 플러스 2c. 자, 이제 비교만 남았네요. 여기 제곱계수 서로 같아야 되니까 1-c 값이 a랑 같다는 식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C 걔가 마이너스 7과 같아야 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상수항 B랑 오른쪽에 있는 상수항 EC가 같아야 되는 것. 여기서 이제 C값이 나와요. C값은 5. 그러면 이제 C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B값은 10. 됐나요? 그럼 C값 위에다 대입하면 A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A, B, C를 구할 수 있죠. 자, 개수 비교로 풀면 이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수치 대입을 풀게 되면 이것도 살짝 지울까요? 괜찮죠? 네. 수치 대입을 풀게 되면
x-1, x 플러스 2,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걸 수치대로 풀게 되면 당연히 x에다 1을 한번 대입해봐요. 그럼 1 더하기 a 마이너스 7 플러스 b는 0이 돼요. 괜찮죠? 네. 그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8 플러스 4a 플러스 14 플러스 b는 0이 나와요. 괜찮나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a 플러스 b 값은 6, 아래 있는 식은 4a 플러스 b 값이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의 자리를 빼게 되면 아래 수위를 빼게 되면 3a는 마이너스 12가 나와서 a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a 값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 넘기면 b 값은 10이 나와요. 괜찮죠? 네,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요. 이걸 가지고 저 식을 우변식을 집어넣어서 정리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이 정도에 C값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C값 찾을 때는 제일 만만한 게 이게 0이 안 돼야 되겠죠. 얘가 0이 안 되는 숫자 중에 얘네들을 좀 계산하기 좀 편한 숫자는 0 같으면 괜찮아요. x에 0 한번 대입해 봅시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c 그러면 0, 0, 0, 10 이렇게 되죠. 이 c의 값이 10이므로 따라서 c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수치 대입도 괜찮고 아니면 개수 비교도 괜찮고 이거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있을까요? 응? 124. 네, 124. 자, 124.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참이 된다. 모든 실수 x, y, z에 대하여라는 뜻은 항상 성립하죠. 이건 x, y, z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위에 두 개 조건이 있어요. 저렇다 라고 되어 있죠. 이랬을 때 다음 식을 성립하기 위한 ABC를 찾는 겁니다. 미지수를 하나로 좀 줄여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하나를 줄이든 두 개를 줄이든 어쨌든 좀 줄여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식을 x나 y나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위식 아래식에 한번 써볼게요. x-y-z는 1이 되고 그 다음 x-2y 3z의 값은 0이 돼요. 위식의 아래식을 한번 빼봅시다. 이렇게. 그럼 x가 지워지고 여기는 y가 남아요. 여기는 플러스 2z가 남아요. 1이 남죠. 괜찮습니까? 네. 따라서 y는 1-2z랑 같다가 괜찮아요? 그럼 y 대신에 1-2z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읍시다. 그럼 x-1 플러스 2z 마이너스 z는 1이 되고 여기를 x로 정리하게 되면 x는 여기 계산된 게 x-1 플러스 z는 1이 돼서 이게 넘어가면 x는 2-z가 돼요. 그러니까 쟤네들을 여기 있는 관계식에서 집어넣어요. 그럼 a, x 대신에 2-z y 대신에 1-2z 플러스 b, y 대신에 1-2z 곱하기 여기다 z, 여기다 쓸게요. 앞에다가 이렇게 z 곱하고 플러스 얘는 c, z가 붙을 테고 x가 2-z 이게 12도 일로 넘깁시다.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돼요. 자, 남은 건
Z에 대한 식을 정리하죠. 근데 Z에 대한 식을 정리하다 보면 Z의 최고창이 2차가 나오겠죠. 그 다음은 Z에 대한 1창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Z가 없는 상수가 나올 겁니다. 는영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만약 는영이라는 얘기는 0Z 제곱 플러스 0Z 플러스 0인 고리니까 항등식이 되려면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고 이해됩니까? 그럼 Z 제곱이 나온 걸 찾아야 되는데 이쪽에 Z 제곱이 나와요. 여기 A하고 여기 마이너스 Z랑 마이너스 2Z를 곱하면 플러스 2Z인데 거기다 A가 곱해지니까 2A가 1이 들어갑니다. 또 Z제곱 나오는 게 여기도 있죠. BZ랑 여기는 마이너스 2Z를 곱하다면 마이너스 2BZ제곱 마이너스 2B가 1이 가요. 여기도 그렇죠.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CZ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C가 1이 갑니다. 그 다음 1창 여기 1창 여기서 뭐가 나오면 이거 잠깐 미리 좀 분배해 볼까요? 여기서 분배하면 2Z제곱 마이너스 4Z 마이너스 Z 마이너스 5Z 곱하면 플러스 2가 나오죠.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 BZ가 있고 Z를 분배할게요. Z 마이너스 그냥 Z 마이너스 2Z의 제곱 여기도 플러스 Z만 제곱하면 Z만 분배하면 2Z 마이너스 Z제곱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여기 이제 Z제곱 아까 계산했던 거 지우고 여기 Z제곱 지우고 여기 Z제곱 지워요. 잠깐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지워져야 되죠. 여기 지워지고 여기 지워져야 돼요. 그럼 Z의 1차 여기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A가 나오고요. 이거 지우고 여기 분배한 플러스 B가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 분배한 플러스 2C가 이제 지워져요. 이렇게 됐죠? 근데 상수항 남아요. 상수항 이렇게 하면 2A 그 다음에 플러스 B 아니죠. 2A 여기는 상수항 있고 여기 마이너스 12 이렇게. 따라서 2A-12가 일단 0이 되는 A 값은 6. 그 A는 이제 빨리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A가 6이니까요. 12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가 0 하나. 그 다음 여기다가 A에다 6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 플러스 B 플러스 2C가 0 이렇게. 그럼 연립하기 위해서 식을 좀 정리해야 되죠. 이항을 하게 되면 2B-C인데 이게 12가 돼요. 여기는 B 플러스 2C의 값이 30이고요. 그럼 위식에다 2를 곱해봅시다. 그럼 4B 마이너스 2C 24. 위에서 아래를 더하게 되면 5B의 값이 54가 되죠. 잘못 봤죠, 선생님이? 여기 이항을 하게 되면 이게 C가 되죠, 이렇게. 죄송해요. 부호를 잘못 봤어요. 여기가 이제 C가 돼요, 이렇게. 여기 부호 하나 잘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자리를 더하지 말고 이제 빼야 됩니다. 빼야 되면 마이너스 3B의 값이 빼면 16이 되죠. 이렇게. 30 마이너스 24니까 6.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2. A 값 구했고요. B 값 구했고 C 값은 B 값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고 그래서 EC의 값이 32니까 C 값은 12 16 이렇게 ABC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한 문자로 정리해서 어쨌든 X든 Y든 Z든 쭉쭉 다 이걸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서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 문제로 풀어주시면 좋을 듯 해요. 괜찮겠나요? 자, 다음 파트는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라는 게 기본 구조는 중3 때도 어느 정도 배운 게 있죠. 이거죠. 우변식을 가로를 풀어헤쳐요. 그럼 이걸 보통 전개라고 말해요. 풀어헤치는 걸 전개라고 부르고
이때 쓰이는 공식이 곱셈 공식이죠. 전개할 때 이런 공식을 쓰면 좀 편하게 분배할 수 있다. 그때 쓰는 게 곱셈 공식이고, 그리고 이제 곱셈 공식 위에서 풀어헤쳐진 저 전개식을 저렇게 돼 있는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 이 구조를 인수분해라고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공식 보시면 곱셈 공식 할 때 나왔던 그 공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시.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역연산 처리하는 게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선생님이 따로 설명드릴 건 없어요. 곱셈 공식은 풀어헤치는 거라면 반대로 풀어헤쳐진 것들을 원래 풀어헤치기 전으로 돌리는 거나 거기 때문에 그 흔히 말하는 등호의 좌우변의 위치가 좀 바뀌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인수분해 공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참고사항으로 여기 이런 거 있었죠? 이 부분 x-1의 이 부분을 말해요. 이 부분, 여기 동그란 부분 x-1, x제곱 마이너스 9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9는 다시 인수분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합차로 x-1, x-3,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식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3인데 이 저 3이 사실 9는 제곱수잖아요. 위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처리가 되는데 밑에 있는 3은 제곱수가 아니거든. 아니지만 굳이 표현해보자면 3은 루트 3의 제곱이죠. 이제 루트 3의 제곱하면 3이 되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면 얘도 결국은 합차가 된다는 얘기예요. x 마이너스 루트 3과 x 플러스 루트 3의 곱의 형태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니? 근데 보통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여기까지는 인수분해 하잖아요. 위에까지는 인수분해 하는데 안에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인수분해 하지 않습니다. 그럼 특별한 말이 뭐냐면 다음 x-1, x제곱 마이너스 3을 실수 범위로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이 밑에 거까지 구하셔야 돼요. 루트 나올 때까지. 실수에는 무리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수는 루트로 표현된 숫자를 말하죠. 그래서 보통 실수 범위로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여기 루트 나오는 까지 하시면 되는데 그런 말 없으면 보통은 루트까지 끼고 인수분해 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위 끝까지 해주고 특별한 말이 있으면 이제 아래 끝까지 이제 정리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수분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것도 다 예전에 했었죠. 공통인수를 한다, 공통인수를 묶는다가 제 1번이고, 두 번째는 항 2개짜리, 항 3개짜리, 항 4개짜리, 항 5개짜리, 항 4개짜리까지는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는 게 중학교 때는 항 4개짜리까지 인수분해는 교과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항 5개짜리 인수분해가 없어요. 그거를 고등학교 넘어와서 항 5개짜리 이상부터는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은 좀 시간상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일단은 하는 걸로 하고, 과제는 근데 여기서 사실 냉정히 말하면 과제는 선생님이 따로 봐드릴 게 없는 게 항 5개짜리 이상의 인수분해 하나 빼놓고는 다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앞에 뭐예요? 몇 페이지? 어디? 몇 페이지? 그러네요. 질문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넘어갔네요. 네. 나머지 정리 이 내용은 안 했죠. 이것도 시간 걸리는데 오늘 질문이 좀 많아서 그거 하다 보니까. 자,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이 앞쪽에 빠뜨린 게 있어서 이거 하고 가도록 할게요.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이런 게 했었죠. 어떤 x가 포함되는 관계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면 목도 구해야 되고 나머지도 구해요. 그때 쓰는 거는 조립제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조립제법은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x에 대한 다항식을 x에 대한 일단 1차로 나누게 되며 그 1차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남는 나머지는 1차보다 낮은 차수, 1차보다 낮은 차수는 상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상수기 때문에 뒤에서 x를 안 쓰는 겁니다. x가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조립제법이라는 걸 썼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여기서
조립제법이 아닌 식 자체로 정리할 때 조건에 약간 제약 하나만 더 걸어주는 겁니다. fx를 x가 들어있는 다항식을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누는 건 맞는데 몫을 크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안 구하거나 문제에서 몫이 얼마입니까? 라고 몫을 물어보지 않아요. 혹은 별로 구조상 중요하지 않을 때.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뒤에 이 부분. 나머지를 구하세요. 여기.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 쓰이는 구조가 나머지 정리라는 거예요.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식, 나머지 정리. 근데 나눗셈 자체는 항등식이니까 이 식의 x에다 뭘 대입할 수 있냐면 알파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왜 알파를 대입해야 되죠? 몫을 구하란 말이 없거나 몫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몫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목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이 x에 알파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x에다 알파를 다 똑같이 대입하는 거니까 f 알파는 0이 됐죠? 0 곱하기 몫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워질 겁니다. 바로 나머지가 나옵니다. 지금처럼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눌 때 몫이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라는 파트에서는 이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관계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그 대입한 결과가 그 f에다가 x의 알파를 대입한 결과가 결론은 나머지가 된다. 이게 나머지 정리의 핵심이에요. 그 밑에 인수정리 나오죠? 바로 밑에 인수정리 나옵니다. 인수정리는 인수라는 단어가 뭔데 쓰는 거죠? 나누어 떨어질 때 쓰는 거죠. 나머지가 0이 아니면 보통 나머지 정리가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 근데 만약에 나머지가 0이야. 이게 인수정리예요. 같은 식에서 똑같이 쓰는 건데 나머지가 0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분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가 0인 정리, 이게 인수정리이며 그 인수정리는 다시 말하지만 나누어 떨어진다?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혹은 인수분해 된다. 왜? 나머지가 0이니까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누는 식이 0이 된 x값을 집어넣어서 나머지를 구한 게 나머지 정리라면 인수정리는 f 알파의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0이었으니까. 자, 간단하게 연습 문제를 좀 보자면 일단 나머지 정리 좀 넘어가야 되니까요. 여기 밑에 걸 봐드릴게요. 위에 거는 좀 문제 내용이 좀 쉬운 것 같아서. 자, 다음 식에서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너무 큰데. 주어져 있는 관계식에서 x-1로 나누어 떨어지고 x 플러스로 나누어 때 나머지가 6 남는답니다. 여기까지 1번식, 여기까지 2번식으로 봅시다. 그럼 1번식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식을 쓰는 게 먼저입니다.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를 x-2로 나누면 몫은? 몫의 얘기 말이 없네요. 그럼 목 말이 없으면 그냥 쓰세요. qx라고. 보통 몫은 qx를 쓰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없으니까 뒤에는 아무것도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 똑같은 관계식을 이번에 뭘로 나누죠? x 플러스 1로 나눠요. 그럼 위에는 x-1로 나눴을 때 몫이 qx면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몫은 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표시 프라임 기호 붙인 거예요. 프라임 뭐죠? 그냥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위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구분하기 위해서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가 6 남았다는 얘기는 보통 나머지는 뒤에 덧셈 묻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남은 건 위에 있는 식 잘 보세요. 위에 있는 식 항등식이죠. x에 뭐 대입할까? x에 2 대입합시다. x에 2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8 플러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네요. 밑에도 밑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합시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 0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 0 만들어서 qx를 같이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1을 조합의식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는 6. 괜찮아요? 위에 있는 식에서 양변을 2로 나눠서 정리하게 되면 2a 플러스 b는 여기 원래 4 남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4인데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남고요. 밑에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11이 남죠. 위에 4를 더합니다. 그러면 3a 값은 9. 따라서 a 값은 3. a 값 3 집어넣어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자. 요거만 잠깐. (92번)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fx를 1번식 fx를 x-2로 나눌 때 몫을 그냥 qx로 하고요. 나머지는 5가 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였죠? f2의 값은 5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1번식 2번식 1번식 2번식 fx를 이번엔 x-3으로 나눠요. 몫은 다를 수 있으니 q'x라 쓰고 나머지가 9입니다. 따라서 f3의 값은 9입니다. 됐죠? 네. 3번식. 그럼 fx를 3번식. 이 fx를 x-2, x-3으로 나눌 때 몫은 또 얘랑 다를 수 있으니까 뭐 2번 이렇게 2' 이렇게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뒤에 나머지를 구하라잖아요. 이때 나머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몇 차로 나눴죠? 2차식으로 나눴네. 그럼 남는 나머지는 1차, 정확히 표현하면 1차 이하의 식이죠. 1차거나 아니면 상수거나. 그럼 보통 x에 대한 1차 이하의 식을 보통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1차 되는 거 아닙니까? 1차 이하니까 상수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a가 0이 되면 상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a가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a가 0이 아니면 1차식으로 나머지 남는 거고 a가 0이면 상수항으로 남는 겁니다. 괜찮죠? 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남은 거는 잘 보세요. 요 3번식에서 x에 2를 한번 대입합니다. 그럼 좌변은 f2, 우변은 다 없어져요. 2 대입하면 2a 플러스 b. 그 다음에 밑에는 x에다가 3 한번 대입해요. 그럼 f3은 다 없어지고 3a 플러스 b. 괜찮아요? f2의 값이 얼마였냐면 5였고 f3의 값이 마이너스 9였네요. 이거 두 개 연립할 수 있겠죠. 그럼 ab가 나오고 a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내가 구하는 나머지가 구해지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3차식으로 나누는 거는 이 필수의 10번은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많이 어렵고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거의 근 10분을 설명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제는 여기 있는 이 95번까지 일단 푸시고 96번부터는 잠깐 남겨두시고 네. 그리고 여기는 다음 시간에 근데 이게 인수정리 여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쉬우니까 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여기 필수의 10번 문제 요 페이지 38페이지 안 하시고 그 다음은 네. 여기는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면 또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도 한번 해보시고 여기는 아까 질문했던 그 문제죠. 네, 반복적으로 똑같은 거 나오면 저 가로 4개 가로 3개 있으면 저게 0이 되는 값으로 1로 조립제법 3번 하는 거. 여기 41페이지 41페이지 있나요? 거기 41페이지 여기 밑에 페이지 보면 41페이지 약간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거 있었죠? 왜 가로 5개짜리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 할 수 있으면 이건 더 쉬워서 더 쉽게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라
그러고 보니까 그 질문이 아까 선생님 그때 왜 설명 안 했나 했더니 뒤에 개념을 앞쪽에 빠뜨리고 다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나왔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제 마무리할 때 뭐만 하시면 되냐면 아까 그 3차식으로 나누는 거 있죠. 3차식으로 나누는 문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푸시면 되고 그 3차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인수분해 중에 여기 기본적인 문제들은 할 수 있어요. 여기 그렇죠? 여기 할 수 있는 건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인수분해 파트도 할 수 있는 거. 근데 요거는 안 됩니다. 보기차식 필수예제 5번 파트 여기는 살짝 표시만 해놓으세요. 여기는 다음 시간에 설명 듣고 해야 되니까 설명 듣고 여기 하시고 이런 부분도 좀 설명 듣고 해야 되니까 이쪽은 다 설명 듣고 하시고 네 나머지는 설명 듣고 하는 걸로 합시다.